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검찰의 이명박 죽이기라며 이 전 대통령이 측근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고 그저 몰라서 모른다고 했을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과연 그런가? 측근들이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신 돈을 요구하거나 대신 돈을 받거나 대신 돈을 전달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다스 소송비 대납을 삼성에 요구한 김백준 씨. 김백준 씨가 이 전 대통령 지시가 없는데 왜 대납을 요구하나요? 자기 소송도 아니고 140억이 자기한테 올 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기서 이 전 대통령이 빠져버리면 김백준 씨가 모든 걸 뒤집어쓰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떠넘기기 아닌 뭡니까? 그리고 이런 책임 떠넘기기로 자신을 위해 일했던 모든 이들이 처벌을 받더라도 자기만 살아보겠다며 가장 기초적인 사안도 전면 부인하는 이 전 대통령 본인이 바로 자신이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명박 죽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이 이명박을 죽이게 하고 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드디어 영장이 청구됐네요. 네, 이번 주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통상적인 일정이면 아마 목요일? 그렇죠. 목요일 2, 3일 정도면 정도. 예. 결론이 나오겠네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죽이기다. 이명박 죽이기다라고. 네. 예. 검찰이 이명박을 죽이게 하고 있다. 그렇죠.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서 진행되었던 10개월간의 수순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건 본인이에요. 예. 가장 기초적인 것도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일 텐데요. 자, 그렇게 해서 구속영장이 어제 신속히 청구했습니다. 예. 어제 청구됐고, 애초 대통령에 당선되어선 안 됐던 인물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굉장히 멀리 돌아서, 예. 10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영장이 청구됐고, 이 영장에 보면 다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다. 이게 확실히 적혀 있다고요? 예,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 그렇게 써놨다라고 하는데요. 다스 설립 과정에서의 자금 조달, 의사 결정, 설립 후 회사 운영에서의 주요 결정을 누가 했느냐 등 3가지 기준에 따라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시민사회가 예, 이걸 대답할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에 질문을 하자 여기 답을 한 기본적으로 저는 첫 번째 시민사회의 국가기관이 답한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예, 국시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자체도 대단히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에서 이거 누구 거냐고 오래된 질문이죠. 묻자 결국은 검찰이 이제 그 답을 내놓은 거죠. 이거요. 예. 이 사람 겁니다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약에 뭐 답이 이 사람 게 아니라고 나왔던 이 사람 거라고 나왔던 절반은 이 사람 거라고 나왔던 거기 응답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자체도 그것도 저는 따로 기록될 만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네, 굉장히 영장 청구서가 2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서류도 1000페이지가 넘는데 다양한 근거들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1000페이지요? 이명박 전 대통령. 네, 참고자료 1000페이지. 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200페이지 되고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도 2배가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혐의도 많고 또 구체적인 혐의 적시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고리 권력과 그 최순실 씨가 사실상 그 비밀을 직접 공유한 거의 전부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너무 가지가 많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 2배고 참고자료는 1000페이지 이른다고 하는
조사를 열심히 한 거죠. 그리고 워낙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사실들을 꼼꼼하게 오랫동안 숨겨왔기 때문에 그걸 밝히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검찰로부터 질문을 받은 거죠. 네, 또 측근들의 진술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다들 자술서를 냈거든요. 거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평생을 빠져나오셨고 그래서 평생을 빠져나오는 그 기술로 대통령까지 됐지만 이번에는 못 빠져나올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자 이제 관련해서 많은 또 그 후속 보도들 혹은 사이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영장 청구서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그와 관련된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동아일보 아침 보도를 보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6년 초에 다스 쪽에 비자금 조성 중단을 지시했다라고 하는데요. 검찰은 이러한 지시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성우 사장을 2006년 3월달에 불러서요. 자신이 큰 꿈이 있으니까 올해부터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면서 비자금 조성 중단을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때가 대검에서 현대차 비자금 수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당시에 현대차 사옥 증축 인허가 로비 의혹까지 확대가 돼서 서울시가 조사를 받던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서울시 주택국장이 스스로 목숨 끊으면서 서울시장 윗선 수사가 막힌 바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게 사무실 못 짓던 땅이었는데 짓도록 해준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장 시절에. 그래서 이게 이제 수사가 들어가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고리에 있던 인물이 자살한 것으로. 네, 예. 서울시 주택국장이 그랬는데요. 이런 경우가 많죠. 권력으로 가는 중요한 고리에 있는 인물이 그 사실을 밝히고 살면 되는데 갑자기 거의 대신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이 과연 자살일까 하는 의혹을 가지면 또 음모론이라고 할 텐데 예. 이런 죽음은 많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런 죽음만 따로 모아놓아도 이렇게까지 많은가 할 정도로 많습니다. 예. 어쨌든 이 사건 역시 그 중간에 있는 주택국장이 자살하면서 예. 서울시장까지 안 갔죠. 네, 그 당시에 김성우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자, 서울시장 시절 것까지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 왜냐하면은 이제 다스 비자금 조성을 쭉 해오다가 그걸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중단한 시점이 그때였고 그때 관련된 사건이 이거였다 하면서 이제 계속 꼬리에 물고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인 거고요. 그리고 영포 빌딩에 대해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검찰이 했어요. 이 수사를 하면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법 자금을 세탁해 보관하다가 사적 비용으로 사용하는 저수지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저수지. 예. 익숙한 표현입니다. 저수지. 해외 저수지도 있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검찰도 이런 표현을 쓰네요. 저수지. 예. 뉴스 동절 듣는 거 아닙니까 검찰들이?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또 김윤옥 여사 관련된 뉴스도 있는데요. 정두원 전 의원이 경천동지 발언 한 거 기억하실 텐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될 텐데요 아닙니까? 기억하실 텐데요. 기억하실 텐데요. 하실 겁니다. 뭐 네. 이런 건데요. 기억하실 텐니다는 처음 들어보는 표현입니다. 예. 네. 네. 기억하여야만 한다는 거죠. 예, 슬쩍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강요 꼭 같기도 하고. 지적하시네요. 예. 네. 굉장히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된 발언이었었는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2007년 대선 직전에 큰 실수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신문이 취재해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김윤옥 여사가 한 사업가에게 3만 달러와 함께 에르메스 가방을 받았고 이를 알게 된 기자가 취재에 나서자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2,800만 원의 돈이 들었다라는 내용이고요. 뿐만 아니라 관련된 각서도 있다라면서 서울신문이 공개했습니다. 그 각서에 이제 정두원 전 의원이 사인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천동지할 사건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얼핏 언급했던 내용, 구체적으로 이제 거의 드러난 걸로 보입니다. 네, 그게 이제 돈이 든 명품 가방을 받았고 이권을 네. 약속했는데 그걸 알게 되자 당시 정두원 전 의원이 깜짝 놀라서 돈을 돌려주고 대신 한나라당의 홍보물, 예. 홍보물 비용 일부를 제공했고 예, 우선적으로 배정해 준다는 내용의 네, 각서를 그리고 썼다는 겁니다. 각서를 써줬고 정두원 전 의원 본인도 여기 연루됐기 때문에 사실 이걸 거론하는 자체가 정두원 전 의원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지만 이런 사실까지 있지 않냐라고 본인으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을 토로하라는 압박으로 이 얘기를 꺼냈던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해가지 않는 건 이렇게 하고도 왜 청와대에 와서 계속해서 압박을 했는가. 예. 하는 대목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발달이 됐던 사건은 이 사건입니다. 예. 대단히 구체적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이거 외에도 앞으로 사실은 의혹을 가졌었는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 많은 사건들의 연루자들이 점점 더 많이 등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이 사건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치고는 규모가 큰 게 아니거든요. 몇 천만 원 수준. 하지만 이제 궁금해했는데 많은 분들이 내막은 거의 밝혀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가 강남의 아파트에 전세 계약했었는데 그 자금이 어디 나왔는지 6년 전 특검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사인 보도로 알려진 바가 있는데요. 그때는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김윤옥 여사가 관리하던 불법 자금으로 아들 전세 자금 내줬다라는 겁니다. 어제 MBC가 보도한 바인데요. 관련해서는 김백준 전 기획관에도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처음 이게 드러난 내곡동 때 같이 드러난 거거든요. 예. 처음 드러났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왜 아들 전세 자금을 엄마가 주면 엄마가 그냥 아들한테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한 과정을 거치죠. 청와대 직원들이 그 국권, 현금 국권을 막 돌면서 은행에서 바꾸고 뭐 대단히 이상한 과정을 거쳐서 돈이 전달됩니다. 그 자체로 이상한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엄마가 아들한테 돈 주면 되잖아요. 전세 자금 필요하면 주면 되는데. 드물었던 국권 화폐까지 등장했었고요. 네. 하지만 특검이 시간이 부족해서 그것들을 조사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시간이 부족했겠어요. 당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상태니까 애초부터 구린 돈이었던 거죠. 엄마가 아들한테 전세자금을 주는데 청와대 직원들이 나서서 국권을 바꿔서 수표로 바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전세자금이 건네졌다. 왜? 이상하잖아요. 예, 당연히 수사 대상인데 그때는 덮었죠. 근데 이거 알고 봤더니 이 돈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맞사이 이상주 씨에게 수억 원 네. 건넸다라고 하고요. 그 돈이 일부 쓰였다라는 겁니다. 자꾸 이상주 씨라고 하는데 보통은 사실 그 직위를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상주 씨만 자꾸 삼성 전무 혹은 뭐 삼성 이름이 빠지고 이상주 변호사, 이상주 씨로 모든 언론이 보도해요. 예, 삼성 임원입니다. 현직이에요. 여전히. 예. 지금 상무인가요? 네, 전문가요. 전무로 예. 있습니다. 이상주 삼성 전무 전직도 다 과거의 직위를 말하는데 이상주 씨만 자꾸 이상주 씨 혹은 이상주 변호사로 갑니까? 이상주 삼성 전무입니다. 예. 전무를 통해서 돈이 건네졌다. 잘 찾아보시면 이상주 씨가 등장할 때마다 이상주 씨만 씨라고 하거나 이상주 변호사라고 합니다. 재밌어요 아주. 그 포인트도 삼성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네, 또 당시에 수억 원 불법 자금뿐만 아니라 루이비통 명품 가방까지도요.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고요. 어제 잠시 얘기했던 이제 스님 돈도 받았다. 예, 어제 2억 원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또 3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3억 원입니까? 예. 예. 이 대단해요. 당시 지강 스님 측에 따르면은 민원을 봐줄 테니까 돈을 보내라 이거 아닙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쪽 요구 때문에 돈을 줬다라는 것이 이쪽의 주장입니다. 예,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주장을 하죠. 돈을 낸 것들이 대부분 돈을 달라고 해서 줬다. 민원이 있으니 돈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이 온 게 아니라 민원 없어? 당선 축하금 명목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민원 편의 봐주겠다면서. 네, 민원 없어. 특혜 홈쇼핑이었어요. 기본적으로. 특혜를 줄 수 있는 모든 곳을 대상으로 당신들한테 특혜를 줄 수 있으니 어떤 특혜를 받을 수 있지 한번 생각해봐. 민원이 있나. 이렇게 먼저 접근하는 거죠. 이런 대목을 볼 때마다 이 정도면 이거 하려고 대통령이 된 게 아닌가. 처음 임기 초 혹은 임기 시작되기 전 당선되기 전부터 이게 시작됐다고 하니까 대단한 장사입니다. 예. 대통령으로서 이런 특혜와 특권 혹은 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가서 그걸 팔아치우려고 돈을 받고 대통령이 된 게 아닐까? 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모든 걸 모른다고.
관련이 없다고 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뉴스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불교계에서 돈이 건네졌다 얘기를 듣고 전 조기정 총무원장의 정책특보 잠시 후에 모시고 그런 일이 과연 있을 불교계에 왜 있을 수 있는가 이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예.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삼성 관련된 뉴스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SBS가 수상한 땅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된 보도를 여러 꼭지 했는데요.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에버랜드가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땅값이요. 굉장히 의미 있게 움직였다라는 건데요. 한동안 껑충 뛰었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 시기들이요. 모두 삼성의 승계 작업 관련해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어제 그 블랙하우스 녹화가 있어서 끝나고 1시 넘어서 이 기사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이유가 삼성에는 승계 작업을 하는 현안이 없다. 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예. 2심이요. 네. 2심 판사. 네, 정영식 부장판사. 예, 그분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과연 그런가? 그게 아니지 않는가 하는 시민사회의 질문에 현재까지 언론이 내놓은 가장 완전하고 제가 보기엔 두고두고 탐사 취재 이정표가 될 정도의 어제 SBS 삼성 관련 보도는 역대급 보도다. 대단한 보도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새벽에 보면서 야 대단하다. 에버랜드 땅값을 고리로 해서 삼성의 승계 문제를 접근했다는 것도 대단히 영리한 접근이고 그렇게 접근한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완성도 있게 탐사 취재를 끌어낸 것도 대단하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보도는 따로 시간을 내서 혹시 못 보셨다면 어제 SBS 8시 뉴스 통해 나갔거든요. 예. 저도 나중에야 봤는데 오늘 새벽에야. 어제 보도된 분량 전체 7곡 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꼭지를 이례적으로 편성했는데요. 또 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따로 챙겨볼 만한 가치가 있다. 삼성 승계 문제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큰 그림을 이해하고 싶으면은 따로 다큐를 보듯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사실은 뉴스 보도는 흔하지 않거든요. 예. 네, 오늘도 추가 보도하겠다라고 예고한 바가 있는데요. 예. 탐사 취재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건 기립박수를 쳐야 한다. 읽다가 제가. 예. 이 정도 완성도 있는 삼성 취재는 저는 이전에도 본 적이 없고 지상파에서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다. 이런 정도가 생각이 들고 이런 보도는 삼성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런 보도가 얼마나 드문가 등등을 조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는 네이버 메인에 하루 종일 걸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기사는. 정말 드문 기사거든요. 예. 삼성 관련 기사 자체가 드문 데다가 그 기사가 간만에 제대로 나오는데 그 완성도 대단히 높아요. 예.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할 만큼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삼성 경영권 승계 때마다 땅값이 요동쳤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도대체 이제 에버랜드로부터 삼성 승계 작업이 20년 전에 시작된단 그렇죠. 말이죠. 아빠가 아들한테 회사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 덜 내고 싶어서 시작한. 그런데 거기서 에버랜드의 땅값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아주 명백히 드러나거든요. 예. 이재용 부회장은 그래서 어떤 이득을 얻었는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도했는데 말로 하는 거는 몇 분이면 되는 것을 굉장히 충실하게 입증해냈습니다. 예. 설득됩니다. 완성도 굉장히 높다. 꼭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취재한 분들에게 박수 보내고요. SBS가 삼성을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광고 받겠습니까 이제? 어렵다고 보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검찰의 이명박 죽이기라며 이 전 대통령이 측근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고 그저 몰라서 모른다고 했을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과연 그런가? 측근들이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신 돈을 요구하거나 대신 돈을 받거나 대신 돈을 전달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다스 소송비 대납을 삼성에 요구한 김백준 씨가 이 전 대통령 지시가 없는데 왜
대납을 요구하나요? 자기 소송도 아니고 140억이 자기한테 올 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기서 이 전 대통령이 빠져버리면 김백준 씨가 모든 걸 뒤집어쓰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떠넘기기 아닌 뭡니까? 그리고 이런 책임 떠넘기기로 자신을 위해 일했던 모든 이들이 처벌을 받더라도 자기만 살아보겠다며 가장 기초적인 사안도 전면 부인하는 이 전 대통령 본인. 그렇게 해서 구속영장이 어제 신속히 청구했습니다. 예. 어제 청구됐고 애초 대통령에 당선되어선 안 됐던 인물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굉장히 멀리 돌아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영장이 청구됐고, 이 영장에 보면 다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다, 이게 확실히 적혀 있다고요? 예,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 그렇게 써놨다라고 하는데요. 다스 설립 과정에서의 자금 조달, 의사 결정, 설립 후 회사 운영에서의 주요 결정을 누가 했느냐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시민사회가 이걸 대답할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에 질문을 하자 여기 답을 한, 기본적으로 저는 첫 번째 시민사회의 국가기관이 답한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공식적으로 생각이 바로 자신이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명박 죽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이 이명박을 죽이게 하고 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드디어 영장이 청구됐네요. 네, 이번 주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통상적인 일정이면 아마 목요일? 그렇죠. 목요일 2, 3일 정도면 정도. 예. 결론이 나오겠네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죽이기다. 이명박 죽이기다라고. 네. 예. 검찰이 이명박을 죽이게 하고 있다. 그렇죠.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서 진행되었던 10개월간의 수순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건 본인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것도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일 텐데요. 자, 이 경우에는 너무 가지가 많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 2배고, 참고 자료는 1000페이지 이른다고 하는. 조사를 열심히 한 거죠. 그리고 워낙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사실들을 꼼꼼하게 오랫동안 숨겨왔기 때문에 그걸 밝히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검찰로부터 질문을 받은 거죠. 네, 또 측근들의 진술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다들 자술서를 냈거든요. 거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평생을 빠져나오셨고, 그래서 평생을 빠져나오는 그 기술로 대통령까지 됐지만 이번에는 못 빠져나올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자 이제 관련해서 많은 또 그 후속 보도들 혹은 사이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장 청구서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그와 관련된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동아일보 아침 보도를 보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6년 초에 다스 쪽에 비자금 조성 중단을 지시했다라고 하는데요. 검찰은 이러한 지시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성우 사장을 2006년 3월 달에 불러서 보면 이 자체도 대단히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에서 이거 누구 거냐고 오래된 질문이죠. 묻자 결국은 검찰이 이제 그 답을 내놓은 거죠. 이거요, 이 사람 겁니다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약에 뭐 답이 이 사람 게 아니라고 나왔던, 이 사람 거라고 나왔던, 절반은 이 사람 거라고 나왔던, 거기 응답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자체도. 그것도 저는 따로 기록될 만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네, 굉장히 영장 청구서가 2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서류도 1000페이지가 넘는데 다양한 근거들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1000페이지요. 이명박 전 대통령. 참고자료 1000페이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200페이지 되는 거 어마어마하네요. 예. 네,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도 2배가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혐의도 많고 또 구체적인 혐의 적시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고리 권력과 그 최순실 씨가 사실상 그 비밀을 직접 공유한 거의 전부잖아요. 네.